자, 이 시간은 공개 공지 할게요. 여러분, 공개 공지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공개 공지예요.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이렇게 공터를 확보하는 걸 공개 공지 그럽니다. 공개 공지 확보, 공터를 확보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지란 단어와 공개 공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폐율이 70%였다. 여러분, 건폐율이 70%란 말은 내 땅의 건물을 70%까지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지가 빈 땅이 몇 프로예요? 30%. 이게 공지라는 개념이고, 공개 공지란 말은 내 땅에 이렇게 70%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내가 건물을 덜 건축하고 여기다 무엇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내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공지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10% 이내에서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 이렇게 긴 의자, 벤치를 설치하고 이렇게 조경을 해 놓습니다. 또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파고라, 등나무 그늘 아래 벤치, 아파트 단지에 보면 그걸 파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식시설들을 만들어요. 공지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원래 공지 말고 땅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대지 면적의 10% 이내를 공개 공지로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공지를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땅에 10% 범위에서 추가 설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이렇게. 원래 이만큼 건축했는데 이 건물을 공지를 10% 인해서 공개 공지를 10% 인해서 확보했잖아요. 10% 인해서 공개 공지를 확보하니까 건물에 이만큼의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용적률 높이 기준에 1.2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둘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요 둘이서 공개 공지가 있어서 참 쾌적하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의 건축물에 5천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참 쾌적하다 그래요. 그럼 공개 공지는 얼마나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10%. 그럼 나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를 1.2배 10층짜리 건물을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여기 요 공개 공지에서는요,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 등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개 공지를 많이 봤어요. 우리 이 학원 건물에 공개 공지 있는 거 아세요? 이데아 건물 바로 앞에 여기 뭐죠? 거기 앞에 조경돼 있죠. 그 대리석 벤치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죠. 먼지 껴서 앉을 수도 없잖아요. 실제 그게 공개 공지예요. 벤치를 대신해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앉을 수 있게. 예? 그게 공개 공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예? 자, 공개 공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백화점 앞에 가시면 공연하는 거 보셨나요? 백화점 앞에 공연 무대를 설치해 놓은 게 그게 공개 공지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지나가면서 공연하고 있으면요, 저기 공개 공지다. 연간 60일 이내 동안 판촉 활동을 하거나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또는 그 백화점 앞에 자판 펼쳐놓고 장사하는 거 봤죠? 그런 게 전부 다 공개 공지예요. 자,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용도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데 이제 농수산물 유통시설 있죠.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우리 저기 농수산물 수산물 유통시설이잖아요. 수산물 유통시설. 저기는 공개공지 확보 안 합니다. 아니, 저 수산시에다 공개공지를 확보해 놔.
예? 그러니까 횟집은 못 들어. 밖에 앉아가지고 온몸에다 비린내만 묻히고 집에 가. 그건 안 한다는 거야. 농수산물선에서 저희 가락시장. 근데 공개공지 확보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면적이 5천 정도 이상은 돼야 공개공지 확보하고. 그때 중요한 게 이거죠. 10%죠, 내 땅에. 그때 공개공지를요, 조경면적 갖고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또 필로티 구조로도 기둥만 세워가지고 1층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내 땅을 10% 제거하면 인센티브 용적률 높이잖아요. 1.2배 하나. 그때 여러분 자 공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인가요? 건축 면적의 10%인가요? 공개 공지. 공개 공지 땅 지자입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내 땅의 10%입니다. 건축 면적의 10%고 내 땅의 10%를 공개 공지로 제공합니다.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자, 중공업지역에서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후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서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걸 묶어서 이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쉽게 공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로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도로는 지금 우리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이제 무슨 법이 또 잊어버렸다? 우리 건축법 배우고 있어요. 건축법상 여러분이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로는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한 사람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요. 사람의 통행이다 보행이 가능해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비 몇 미터 이상이요?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도 도로 그럽니다. 그런데 자, 우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이걸 통상적으로 도로 그러면 통상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 그래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의 도로도 뭐다? 도로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행과 뭐가 가능해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이요? 4m 이상의 도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런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어요. 3m 이상만 되면 어떤 거냐면요, 산동네 계단길입니다. 산동네 계단길,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뭐가 될 수 있다?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산동네 뭐라고요? 계단길. 이렇게. 그 다음에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될 수 있어요. 방금 3m만 돼도 도로가 됐었고, 막다른 도로 있죠, 이런 거. 이런 막다른 도로. 자, 여기 10m 미만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m 미만이면요, 이 도로 너비가 2m 이상만 돼도 도로라 그럽니다. 그럼 4m가 안 돼도 도로네요. 또 이 도로는 도로법의 도로, 국토계획법의 도로, 사도법의 도로, 허가 신고할 때 고시가 된 도로, 허가권자 신고권자가 공고한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의 도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 국토계획법의 도로도 도로이다. 이렇게 됐네요. 하여 우리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요, 최소한 보행은 가능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예정도로도 도로이다. 공고한 도로도 도로이다. 계획상의 도로도 도로이다라는 거. 심지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자, 도로의 필수 개념 요소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개념 요소는 내 땅에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의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 도로를 말하더라. 국토계획법의 도로, 도로법의 도로, 사도법의 도로, 고시가 된 도로, 허가 신고 시에 공고한 도로, 예정 도로도 도로이다. 공고한 도로도 도로이다.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될 수 있다. 최소한 보행은 가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내 대지가 있죠, 여기. 이렇게. 제 대지가 있고, 요 전면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네요. 4m 이상의. 이렇게. 이때 요 대지는 이 도로에 닿는 면이 접하는 게 최소 몇 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2m. 그래야 건축허가 나와요. 접도 의무입니다. 내 건물에 있는 대지는 요 대지는 도로에 4m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여기서까지 닿는 길이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은 돼야 돼요. 접 2하고 되는 겁니다. 2m 이상은 접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 땅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주변에 자 공원이 있거나 광장이 있거나 유원지가 있어요.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럼 접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농막. 농막은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원두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요, 여름에 낮에 더우면 낮잠 좀 잠깐 자고, 자, 무엇을, 농지개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농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잠도 잠깐 자고, 농기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 이제 요즘에 이 농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쓰고 있죠? 세컨 하우스. 세컨 하우스로 쓰고 있는 거죠. 또 세컨 하우스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더라. 이게 아니고 별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집. 네. 자, 이 농막 같은 경우는 원두막에 내 밭 위에 있잖아요. 내 땅 위에 있잖아요.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면 접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조로 이런 것도 있답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여기 도로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게 4m 이상 접해야 돼요. 이렇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해야 됩니다. 읽어봐요. 2, 6, 4 접. 뭐라고요? 2, 6, 4 접 됐네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해라. 2, 6, 4에게 만을 내죠. 2, 6, 4 이름이 숫자 2, 6, 4인 거 아시죠? 시인 2, 6, 4 이름이 2, 6, 4예요. 성이 이씨가 아니고 수인번호 264번. 네, 거기서 온 게 여기에요. 우리 딱 공부하라고 2, 6, 4에게 만을 몇 접 선물 4접. 공장일 때는요 3, 6, 4. 공장일 때 뭐라고요? 3, 6, 4 이렇게 되는 거.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하고 일반적으로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2, 6, 4 이렇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우리는 접도 의무 그럽니다.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몇 메타 이상 접하세요?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몇 메타 이상 접해요? 2m.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더라.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더라. 출입에 지장이 없더라. 자,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런 게 접해 있어요. 그럼 출입에 지장이 없죠. 그럼 접하지 않아도 돼요. 2m 이상. 또 뭐가 있어요? 농막. 그럼 접하지 않아도 되더라.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해야 되고,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364. 여러분, 우리 건축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건축선은요, 그냥 단어 그대로 같이 읽어봐요.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 그러니까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대지인가요? 이게 도로인가요? 하여 이 대지와 이 도로의 자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뭐라고요? 건축선. 그러니까 내가 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선, 한계선을 뭐란다? 자, 건축선 그럽니다. 이때 도로가 통상도로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돼요? 4m. 나는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부터 건축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건축할 수 있나요? 더 후퇴해서 건축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도로 쪽으로 가서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와 이 도로의 요 경계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된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 부른다? 건축선. 내가 어디서부터 건축할 수 있냐?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이야기하더라. 이때 도로는 통상도로 몇 메타 이상은 돼야 된다? 4m. 4m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을 기부채납하고 4m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을 내놓는 거예요. 기부채납은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증여. 우리가 국가에다 주면 기부채납. 국가에다 주는 거죠. 무엇을? 도로 부지를. 4m가 안 되면 4m를 만들어야 돼요. 내 땅을 내놔야 돼요. 4m가 되게. 예, 그렇게 처리됐다는 거.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선,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이야기하더라. 자, 그때 건축선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지금 이게 건축선입니다. 여기가 건축선이면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이 되는 거죠. 요게. 자,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 그러면 이게 건축선, 여기 양쪽이 이게 지금 수직면이 되잖아요. 이쪽이. 이 건물은 요걸 돌출돼서 이 수직면을 넘어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건축물이나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지표 아랫부분, 여기요. 여기 땅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표 아랫부분은 자, 요 건축선을 넘어서도 괜찮습니다.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의 수면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4.5m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요. 4.5 육교 지하차도, 육교나 지하차도 보면요 4.5m라고 써놓고요 4.5m 이렇게 돼 있고 화살표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4.5m가 화물 차량 적재함의 높이입니다. 화물 차량에 화물을 싣고 달릴 수 있는 높이가 몇 m라는 거죠? 4.5m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도로 달리죠. 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4.5m 이하에 있는 여기 4.5m예요. 여기가 요 출입문이나 요 창문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4.5m를 초과하면 넘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4.5m 이하면 차가 가다 받아버리겠죠. 그래서 돌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4.5m 초과하면 괜찮다는 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나 담장이 있으면 이게 건축의 수직면이면 이 건물이나 담장 이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단 지표 아랫부분은 이렇게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이 밖으로 돌출되면 차가다가 받아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4.5m를 초과하면 자, 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4.5m 이하는 4.5m 초과하면 넘어도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5 인식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어려우라 하는 단어인데요. 요 그림 좀 잘 봐보실래요? 일부러 그림을 하나하나 좀 다 찾아서 요거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 쉽게 얘기할게요. 내 땅 면적. 대지 면적이 뭐라고요? 내 땅 면적.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지 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 대지의 뭘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 면적은 이게 대지 면적입니다. 내 땅 면적입니다. 내 땅. 아셨죠? 대지 면적은 뭐라고요? 내 땅.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따라서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입니다. 자, 대지 면적은 내 땅의 면적이고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요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요걸 뭐라 부른다? 건축 면적이라 부릅니다. 건축 면적 보이나요? 여기 건축 면적 이렇게. 여기 뭐죠? 내 땅 면적, 대지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뭐가 되죠? 건폐율.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 하면 건폐율하고 나누는 거. 여기에 건축 면적.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건물 하나를 기준으로 볼게요. 건축물이 하나면 건축 면적은 하나입니다. 바닥 면적은 여럿이 되는 겁니다. 건물 하나의 건축 면적은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이렇게 처리되는 거. 건물 하나의 건축 면적은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그림자 면적입니다.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뭐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 그러니까 평면도죠. 평면도. 이 건축물의 평면도를 이야기하고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마다 따진 거죠. 각 층 바닥이죠. 각 층별로 따진 게 바닥 면적입니다. 둘 다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 그때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바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바로 구별하는 게 이렇게 자 그림자 면적 아니면 각층 바닥. 각층마다 나타나면 각층이 보이면 무조건 뭐라 그러고 바닥 면적.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자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수평, 투영 면적. 각층 바닥 그랬어요. 뭐라고요? 각층 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게 뭐죠? 요게 요 녹색이 내 땅 면적, 대지 면적. 그 다음에 자 여기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투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맨 마지막 꼭지점. 요놈의 그림자. 이렇게 해서 여기 1층에 나타난 거. 요 부분 있죠. 1층에 나타난 요게 이 건물의 건축 면적. 그림자 면적. 그 다음에 이게 1층의 바닥 면적. 여기가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4층의 바닥 면적. 각 층별로 따지면 뭐가 되고요? 바닥 면적. 근데 이 건물은 1층의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이 동일하죠. 이런 건물을 일자형 건물. 그때 여기요.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해 놓으면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에다가 층수를 곱하면 연면적.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시요. 요 그림 보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대지 면적부터 찾으세요. 대지 면적은요. 내 땅의 면적, 해당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 요거. 대지 면적. 가장 바깥쪽.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이 건물 내 꼭지점의 수평투영. 이렇게 수평투영. 이렇게 수평투영 면적. 이게 뭐가 되고요? 건축 면적. 요게 그림자 면적 하나.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이게 1층의 바닥 면적. 요게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4층의 바닥 면적. 하여 이 건물은 자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똑같네요. 1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어 있잖아요. 둘이 리꼬르죠. 이런 건물을 일자형 건물.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똑같으면 일자형 건물. 자, 하나의 건물의 건축 면적은 하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은 각층 바닥.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그걸 합해놓으면 연, 면, 적 이렇게 부른다는 거. 단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요 대지 면적, 내 땅 면적, 그림자 면적,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여기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 건물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동일하더라. 일자형이더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하면 그를 연면적이라 부른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건축 면적은 하나 건물에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축 면적은 하나 건물에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하고 나누고 있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의 세부 사항은 점검하시고 이제 연면적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면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연면적을 뭐라 표현했죠? 건평이라 표현했습니다. 건평. 자, 따라서요. 건평. 건물 평수가 아니고 건물 전체 평수죠.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이때 지하층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지표면이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건물의 연면적 건평 그러면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걸 다 합해서 연면적이라 불러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입니다. 용적률 계산과 관련된 연면적입니다. 이 용적률의 적자가 뭐죠? 이게 쌓을 적자인가요? 쌓는다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용적률 관련 연면적에서는 쌓는 개념이니까 지하층이 빠진다는 거죠. 지하층은 요건 파는 개념이죠. 팠잖아요. 지하층은. 용적의 적자는 쌓는 개념이니까 요게 빠지고, 그 다음에 지상의 주차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자 지상에 뭐요?
주차장 하는 것은 인센티브. 국가의 적극적인 권장사항 많이 만들라고 지상층에다가 주차장 만들면 인센티브.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구역이나 대피공간 만들면 좋은 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피난 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 좋은 일 했으니까 인센티브 하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이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연면적은, 건평은 분명히 지하층 들어가요. 근데 연면적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용적률이 나와요. 용적률. 용적률은 쌓는 개념이니까 그때 지하층 빼는 거고, 지상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제외. 여러분,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은요, 니꼬르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건축법에 피난안전구역, 니꼬르,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요 단어 한번 읽어봐요. 동그라미 친 거. 안. 이런 건물 안에 내부 공간에 만들면 피난안전구역. 건물 안에 일부를 떼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구역을 만들면 그걸 피난안전구역. 옥상이나 계단에 만들면 대피. 그러니까 피난안전구역은 건물 안에 일부 공간을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구역으로 만들었고, 대피 공간은 옥상이나 계단에 만들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두 단어 차이점 됐나요? 자, 둘 다 대피 공간입니다. 근데 건물 안에 있으면 피난안전구역, 밖에 있으면 대피 공간.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것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따로 어떻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스프링처럼 한번 해봤어요. 해볼까요? 대지 면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요거 미만으로 분할은 제한한다?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금지. 요 미만으로 분할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얼마?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그 밖에 60. 이거 암기 썼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읽어봐요. 주거 60 전에 주거. 주거 60 전에 주거. 그래서 한 200살까지 살아보려고 어디로 갔어요? 녹지지역. 자연인이 되려고. 주거 60 전에 주거. 그러니까요 200살까지 살아보려고 녹지지역으로 갔어요. 자연인이 되려고. 그런데 녹지로 가는 과정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쳐갔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쳐가면서 오염된 공기를 마셔가지고요 150밖에 못 살았다는 매우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 주거 60 전에 주거. 그래서 나는 200살까지 살아보려고 녹지지역으로 갔어요. 자연인을 꿈꾸며. 근데 가는 과정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쳐가서 오염된 공기를 마셔가지고 150밖에 못 살았답니다. 이렇게. 대지 분할 제한. 자, 요 미만으로 못 미치게 변할 수 없답니다.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죠. 얼마? 60. 요 기타가 어디냐면요. 그 밖에 가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기타 한다라는 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뭐다? 기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물의 층수에 대해서 나왔네요. 건물의 층수, 여러분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63빌딩 그러잖아요. 실제 63빌딩이 아닙니다. 60빌딩입니다.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 층입니다.
그 다음에 층수가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층수 안 넣고,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몇 메타마다 한 개 층이요? 4m. 자, 제 건물이 16m입니다.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인데 16m더라. 이 건물은 몇 층입니까? 라고 시험지에 나왔어요. 4m면 한 개 층이죠? 4, 16 몇 층? 4층.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합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에 뭐라고 한다? 층수. 이 말이에요. 여기가 5층, 여기가 7층.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가요? 여기는 몇 층이고요? 5층. 여기는 몇 층이요? 7층.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 그랬어요. 평균이요? 가장 많은이요? 가장 많은 요 7층을 이 건물의 층수로 보는 겁니다. 몇 층을요? 7층. 아셨죠? 예. 또 자주 시험 문제 기출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건축협정.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자, 잘 들어봐요. 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할 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 등이라 그래요. 소유자 등,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포함해서요. 전원 합의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로 이렇게 요게 A 거, 요게 B 거, 요게 C 건물이요. 그러니까 A, B, C의 건물인데 원래 A는 지하층을 이렇게 파고 B는 이렇게 파고 C는 이렇게 파는 거죠. 지하층을. 그 다음에 A는 여기다가 하수처리소를, B는 여기다 하수처리소를, C는 여기다가 개인 하수처리소를,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원 합의로 건축 협정이 체결되면 지하층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차가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주차되어 있는 거. 예? 이렇게 있던 차들이 무슨 말이에요? 지하층이나 지하 주차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개의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벽을 다 뚫어버리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해서. 뭘 체결해서? 건축 협정을. 자, 각각 개인 하수 처리소를 설치했는데 개인 하수 처리소를 여기다가 통합해서 세 개의 건물에 나오는 하수들을 여기다 모아서 여기서 처리한 다음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자, 개인 하수 처리소나 지하층을 연접한 대지에 지하층 있죠? 이걸 하나의 대지로 보고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협정을 통해서.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고요. 건폐를 통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무엇을 통합하냐면요. 조경.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대지가 있는데 도로가 여기 있답니다. 그럼 얘는 도로에 접해 있죠. 그러나 요 둘은 B와 C는 맹지죠. 맹지는 건축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셋이서 협정 체결하면 B, C한테도 건축허가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 협정이었어요. 전원 합의로 체결합니다. 지상권자까지 합의를 해줘야 되더라. 그게 뭐라고요? 건축협정. 근데 건축협정에서는 조심할게요. 잘 봐봐요. 이 건물에, 자, 여러분 우편함 통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협정 안 되겠죠. 아니, 건물이 3개인데 우편을 여기다 통합해놔. B씨가 여기 왔다가 그래 우편을 챙겨가. 이거 말 안 되죠. 여러분, 계단 통합돼야 안 돼요. 각각 건물만 설치해야 되죠. 용적률 통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요게 시험 문제 답. 통합 안 되는 거. 과거에는 통합이 되었으나 지금은 통합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이들을 소유자 등급해요. 전원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 건축, 대선,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요, 정비구요, 주거환경 개선구요. 자, 도시 재정비 촉진에 대한 존치지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요. 그러니까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곳, 지구단위 계획구요. 이런 지역에서 전원 합의로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지하층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전원 합의로. 지하층을 함께 쓸 수, 벽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하 공간에. 이걸 건축 협정 그럽니다. 자, 여러분 좀 관심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입니다. 요 이행을 강제하는 돈 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하고 나오는데, 자, 요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무허가. 그러면 일단 이 처벌을 합니다. 일단은 처벌. 그때 위반 정도가 가볍냐, 중하냐.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누가? 허가권자가. 위반 정도가 너무 크면은 형사처벌,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징역형이나 뭘 받아요? 벌금형을 받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누가 부과하죠? 법원에서. 무허가 건물일 때는요,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법원에 판사가 부과합니다. 벌금은.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하는 조치다 틀린 것은, 허가권자의 조치로서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데 답이 벌금의 부과. 벌금의 부과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처벌을 하고 또 뭐가 건물을 건축했으면 처벌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을 명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는데 고쳐라는데 이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부과합니다. 그게 이행강제금. 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부과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부과합니다. 자, 무허가다. 무허가, 무신고다. 무허가, 무신고다. 또 용적률을 초과했더라. 건폐율을 초과했더라.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초과하면, 자, 위반 면적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의 곱하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부과시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초과하면 획일적으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했어요. 일괄적으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예요? 50%. 곱하기 위반 면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됐더라,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더라, 그러면 요 4개가 전부 다 5억을, 50%니까 5억을 부과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보니까 요 네 놈을 잘 봐봐요. 나쁜 놈인데 이 중에 더 나쁜 놈이 있더란 거예요. 덜 나쁜 놈이 있고. 제일 나쁜 놈이 무허가 더랍니다. 얘는 100분의 100을 부과하고, 제일 많이 봐준 신고, 얘는 작은 건물이니까 100분의 70만 부과하고, 건폐를 초과하면 100분의 80, 용준을 초과하면 100분의 90 하여 5억짜리에 무허가면 5억, 무신고면 3억 5천, 건폐를 초과하면 5억에 80%니까 4억, 용준을 초과하면 5억에 90%니까 4억 5천을 부과하더랍니다.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건폐율 초과하면 이렇게 50%의 입안 면적에 대통령 이용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무, 신, 용, 건. 저한테 무신 용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부터 출발해서 신부터 해서 7, 8, 9, 10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무신 용건 7, 8, 9, 10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 무, 신, 용건 하고 되어 있는 걸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몇 프로? 10%. 자, 1년에 몇 회 이내 부과해요? 2회 이내. 언제까지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그런데 요 이행강제금이란 게 만들어진 게요,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해서 깜빵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징역형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면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이 벌금이라는 형벌,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 이런 것들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못한다는 원칙.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예,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에는? 벌금형에는. 한 사건을 두 번 처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니까 거기다가 벌금을 부과했어요? 다시는 처벌 못해요. 그럼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행을 강제하는 돈. 얘는 형벌이다 아니다?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돈을 더 뜯어가려는 수작이다.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징수함으로써 이래만 부가징수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가 지닌 흥결을 보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다. 돈 더 뜯어가는 거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데,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자,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았더라. 무허가, 무신고. 1점부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입안 면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용이 정하는 비율 이렇게.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무허가 100, 무신고 70. 조례로 낮출 수 있는데 아무리 낮추어도 얼마 이상은 되게 하세요. 60%.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요겁니다. 예, 요거.
기타 일반 건축물은 10%.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말고 여러분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잖아요. 불법 베란다 확장. 옥상에다 불법 증축. 뭐 이러면 이렇게 10%. 불법 베란다 확장은 여기. 불법 증축은 무허가가 되겠죠? 아니면 무신고가 될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는. 그럼 이렇게. 불법 증축은. 물법 베란다 확장은 여기. 10%. 그 다음에 이행강정 가중. 허가권자는 이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범에서 자 이거 수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못한다. 가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되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 자, 오늘 수업 프린트 받은 건, 자, 봐볼게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땅 아래에 있네요. 반 이상이, 2분의 이상이, 뭐죠? 지하층. 두 번째.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내기하는 바보, 지주, 뭐라 그러죠? 주요 구조부. 수식 없다. 뭐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보, 트림 문장. 자,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거나 돼 있죠? 또는 하고 됐네요. 이거 뭐죠? 고층 건축물 3고. 자,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이면요. 5고 초고층. 요 사이에 있으면 준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 자, 다음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이용하는 건축물을 우리는 뭐라 불렀죠? 다중 이용 건축물.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 5천 또는 몇 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 그럽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그러니까 여기 노량진 역사 1호선은 고가의 점포, 편의점이 9호선은요, 지하의 점포. 9호선은 9호선과 1호선 있잖아요. 노량진역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을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한 것을 건축이라고 부르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 새로 지으면 신축. 기존 건축물은 대지에서 늘렸다 커졌다 증축. 전부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 개축. 개해 같은 해체하고 같은 규모.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됐네요. 재해 멸실 재축. 재해 멸실 재축.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게 시험 자주 나오죠. 이전. 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유선. 방화벽, 방화구역이란 바닥벽을 증설해서 수선 변경하면 대유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기둥을 증설해체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여기까지 대유선인데 그 높이를 늘렸네요. 늘렸다 커졌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증축. 대유선 개념과 증축 개념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증축. 주택으로서는 한계동의 바닥면적이 660 초과하고 4계층 연초 연립. 660 이하면요 다세대, 연초, 다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은요, 좁은 의미의 단독. 그 다음에 T사가 안 되는 거 있죠? 3계층 이거 660으로 개정된 거에 뭐죠? 다중. 그 다음에요, 369, 369, 다가구. 그 다음에요, 공간. 이렇게 되는 거. 자, 용도 변경에서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꾸면
허가 올라가면 내려오면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 대상 진행 변경 신청. 변경 신청. 자, 이렇게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 자연적 권리의 회복. 이걸 허가라 그랬죠? 건축 허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장관의 요청 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자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며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건축허가 제한기한은 몇 년이었죠? 2년, 연장은 1회 하나여 1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건축 신고하고 몇 년에 착수해야 되죠? 1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고 이런 주요구조부 대해서는 신고. 주요구조부를 못하는 수선하는 데서는 신고고요. 증설이나 해체나 변경은 허가했죠. 투쓰리 미만이면 신고. 이상이면 허가. 공개공지는 내 땅의 몇 프로죠? 100분의 10.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네 군데가 공개공지 확보 대상. 33번 도로란 최소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 키워드는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2m. 접이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64 그랬죠? 근데 공장은요, 364.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해라. 이렇게 됐어요.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한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뭐라 했죠? 건축선.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설의 수익면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 건물이나 담장은 수익면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지표 아랫부분은 그러지 아니하더라. 넘어도 되더라. 도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되더라. 4.5m.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내 땅 면적, 대지 면적. 자, 40번과 41번. 각층 보이면 바다,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각층이 보이면 바닥 면적 하는 것까지.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자 키워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쌓을 적자죠. 지하층 뺐나요? 지상의 주차장 자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렇게 제외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안 넣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 마당계층? 4m.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대지문화재한 면적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밖에 60. 자, 이행강정금이죠. 건축법의 위반자가 위반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 부가 징수함으로써 1회만 부가 징수할 수 있는 벌금, 과태료, 흠결을 보완하는 행정처분, 이행, 강제금. 48번 개정상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토에 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100범에서 옛날에는 가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개정사항까지. 수정해 주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